이게 왜 난감한 상황일까요? 아이들이 싫어한다고 하는데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이 얘기를 솔직하게 드리고 나가주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나가달라고 얘기를 못하느냐? 이중적인 난폭한 남자가 들어와서 기존 다니던 애들이 같이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되게 난감한 경우죠. 보통 이런 경우 때문에 학원에서 예방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들이 있어요. 예방책 같은 경우는 학원에 입회, 그러니까 등록할 때 학원 규정, 학생 규정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고지를 하고 여기에 위반될 시에 퇴원 조치하겠다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는 뭐 지각이라든가 무단결석이라든가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일 때 학원에서 임의 퇴원 이런 식의 이제 규정들인 건데 기숙학원 운영하시는 곳들 있죠. 그런데 입회할 때 이런 규칙들이 있는데 꽤 있으세요. 이제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방책은 이런 것들이고요. 지금 상황에서의 이제 대응책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참 애매한데 일단 학생 면담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플러스 학부모 면담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이미 폭력 상황이 발생을 해서 뭐 이런 거라면 솔직히 학원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학교 학폭에서 해결을 하시도록 끌고 가는 게 학원 입장에서는 속편하실 수도 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중간에 끼어서 이제 해결이 안 된 경우들이 많으니까 차라리 부모들끼리 얘기해야 되는데 연락처는 또 개인정보라고 서로 알려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아이를 가지고 데리고 면담을 하고 애를 갖다 따로 끼워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 걔 때문에 애들이 못 다닌다 그러면은 그냥 그 반이 날아간다 생각하고 뭐 내보내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왜 난감한 상황일까요? 아이들이 싫어한다고 하는데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이 얘기를 솔직하게 드리고 나가주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나가달라고 얘기를 못하느냐? 한쪽 이야기만 듣고서 결정하기에도 그렇고 내가 이제 본 모습이 없다라면 사건이 벌어졌다라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건데 그냥 아이들 얘기만 듣고 말씀드릴 수 없을 거니까 그런 건데 참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라면 그냥 이제 해결책 정답 뭐 이런 거보다 그냥 저라면 말씀드릴게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전공법으로.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솔직하게 얘기해보고요. 이때 이제 중요한 건 아이랑 상담하실 수 있는 어떤 상담 스킬이나 노하우를 조금 연습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이 상황에서는 아니겠지만. 제가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게 이제 오은영 박사가 얘기하는 그런 금쪽이 같은 건데 이런 상황 발생하면 저는 찾아요. 난폭한 아이 어떻게 다뤄야 되냐. 그래서 그 영상 보고 그대로 이제 학부모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학생하고도 얘기를 해서 행동의 변화를 최대한 주려고 하고 안 되면은 이제 어머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도 노력했고 저렇게도 노력했고 이렇게도 해봤는데 방법이 없어서 아이를 위해서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죄송합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셔서 아이한테 도움되시는 걸 찾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 경우는 제가 나름 노력했으나 제가 그릇이 작아 이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겠죠. 이런 상담을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경우라도 비난이 가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신데 무슨 얘기냐면 이때 중요한 게 다른 아이들이 이 아이를 싫어해서 같이 수업 듣지 않겠다고 라는 말은 절대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쓰시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우리 아이를 포기하고 다른 아이를 선택한 것 같은 걸로 엄마가 받아들이시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역효과가 나오죠. 이런 식의 멘트를 절대 쓰시면 안 되고 어떤 경우라도 그 잘못한 아이를 할지라도 그 아이를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어필하셔야 됩니다. 제가 많이 쓰는 멘트가 두 가지를 쓰는데 땡땡이의 이런 모습을 다른 아이들이 몰라준다. 땡땡이가 이럴 때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오해한다. 사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아이가 이제 폭력적으로 된 이유도 있고 그렇게 된 걸 다 역추적해서 보면은 애가 뭐 처음부터 악인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자기 딴에 이렇게 된 건데 항상 다른 친구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것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이하고 면담할 때도 너를 이렇게 오해하는 게 좋니? 그렇지 않다라면 이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다른 애들한테 사이좋게 지내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다른 애들이 우리 땡땡이 이런 모습을 금쪽이 이런 모습을 몰라주고요. 다른 애들이 자꾸 이렇게 오해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에 저도 안타깝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이런 노력 저런 노력 계속 했는데 소용없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땡땡이가 마음 편하게 다른 곳에서 인정받으며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원장님처럼 우리 애한테 이런 말 해주시는 분 없었는데 계속 다니면 안 될까요?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때 마지막 멘트를 단호하게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마무리하시면 어쨌든 내보낼 때 내보낸다 하더라도 뭐 최대한
원장님도 최선을 다하시고 아이들도 상처받지 않게끔 좀 조절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그런 모습은 사실은 부모도 나서서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실은 아이가 이런 힘든 상황을 마주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자로서 참 이게 어떤 방향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원장님이 그 아이의 인생, 즉 집에서까지 행동까지 모든 것을 솔직히 커버하기는 어려워요. 그 아이랑 같이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고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도 그 아이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다, 선택을 한다라고 접근해 주시는 게 그나마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좋은 해결책인지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다, 이렇게 그나마 하고 있었다라고 그냥 제 방식을 설명드린 거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